조건이 사실은 이제 업체는 계속 바뀌지만 그렇지. 예, 그런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업체가 바뀌면서 이제 고용이 다 그대로 승계된 거죠. 예. 그죠? 다 예. 승계되면서 뭐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승계하면서 근로조건을 다시 협의하기로 된 겁니다. 그거는 거기 저희 지금 새로운 회사체 하는 말은 저희는 이제 그거 교통공사에서 낙찰을 받을 때 그 금액으로 이제 새로 저 책정을 한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받았던 조건 그대로 가면서 최저 시급만큼만 조금 인상해갖고 차차차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급여 조건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져 버렸고 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교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와서 야간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게 시간을 늘려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감단직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감단직 특수경비인데 뭐 감단 승인이 돼 있나요? 이게 지금 특수경비인데.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특수경비지만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옛날에 1호선, 2호선, 3호선은 전부 다 일반 경비분들, 예. 일반 경비분들이 그분 지금 그분들은 전부 다 지금 운영 서비스로 통합이 다 된 상황에서 예.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수경비가 뒤늦게 생겨버렸습니다. 예. 201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특수경비에 대한 어떤 이게 인식 자체가 좀 유리한 상태고 그쪽에서는 감당직을 해버리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감당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저희가 아직 사인을 안 한 상태거든요, 감당직을. 일단 감단직 부분은 네.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뭐 경비라고 해서 무조건 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감시직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감단직 하는 것 자체가 업무 자체가 조금 타이트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조건 하에서 경비를 이제 감단을 인정하는데 특수 경비라 하면 뭐 어떤 차이가 있죠. 경비 자체가 좀 억수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는 들어오는 열차들마다 네. 나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들어오는 그 입구차들 그런 것들 저희가 열차까지 다 안에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낮 같은 경우에는 7분에 한 대씩.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사실상 감단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특수경비가 들어온 이유가 예. 다른 호선하고 다르게 무인 네, 간제탑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근데 감단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로조건이 주급이 없어지니까 네, 수요가 없어지고 기준에는요. 기준 자체도 원래 없었고 기존에도 없었고 기존에 감단직으로 계속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얘들은 뭐 나름 신경 써준다고 한 건지 모르지만 기본 최저시급만 주는 게 아니고 최저시급에 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받은 게 저희 300만 원 그 정도 받았거든요. 306만 6천원을 그러니까 받았는데 세전이 세전으로 예. 그렇죠. 그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건 아직도 아닌데. 그럼 일단은 지금 이제 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유가 없는 거 하고 네.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거 하고 시간에 별로 1.5배 안 주고 이런 거 있고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노동청에 이거 우리는 감시직 아니다. 이거 다시 그 승인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 네, 그 절차도 좀 그렇죠. 있어보고 그거를 거쳐서 감단직 취소가 돼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다 거죠. 해결되죠. 예.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경비하고 다르다. 우리는 계속 뭐 아까 말한 7분 단위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경비 이거 업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그렇죠.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취소되면 주유도 생기고 연장 근로 가산도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연차 문제는 그 중에 일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감단이면 연차도 없다 아닙니까? 감단이면 예. 근데 연차는 11개씩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감단이 맞아. 연차는 연차는 있지, 연차는 있지, 네. 연차는 있지. 주유가 없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연차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원래 8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이고, 예. 뭐 자기들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나오는 일정 몇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 월급무 이게 참, 주급을 받아 209시간이 되면은 그걸 나누면 8시간이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160시간만 계산을 해서 그렇죠. 나누면 3시간이 나오면 맞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건 저도 네, 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8시간 주는 거를 6점 몇 시간으로 주겠다. 이러면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왜냐면 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 관행이니까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동일 사업장으로 볼 거냐. 네. 그죠? 예. 일단 어쨌든 변경이 됐으니까 이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 네. 라면은 이제 어쨌든 고용 승계는 우리는 받았지만 네. 이제 근로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네. 뭐 나가라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런 이제 일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개개인이 만약 지금 몇 명 됩니까? 지금 저희 총 10명입니다. 10명 중에 뭐 한두 명만 안 썼다. 이러면 한두 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압박이 들어오겠지만 10명이 다 안 쓰고 계속 이제 뭐 여섯 노조 분이 안 되고 안 쓰고 계세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교섭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연차를 만약에 6점 시간을 줬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 기존에 이제 어쨌든 고용 승계가 된 상황이면 기존의 근로조건도 고용 승계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이거를 적게 줬으니까 이건 임금 체불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지금 그걸 급여 하면서 이제 감담 부분도 네, 이거 별도로. 취소돼야 된다. 네, 네. 업무실 근로감독 나와서 봐라. 이게 감단이냐. 음. 그러니까 이전에 감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업무의 성격이나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저가 업무 성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승인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감독님 문제는 새로 바뀐 회사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공사 자체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노동청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통공사 이게 우리 참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통공사가 사실상 사업장이면 사업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새로 바뀐 이 업체가 자기가 사용자도 하니까 낙찰을 줄 때 이게 이제 교통공사 낙찰을 줄 때 저희를 감당기구로 해서 이 낙찰을 줘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거 사정인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감당기구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은 교통공사 노동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교통공사 쪽에 가야 되는 건지 지금 회사 월드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소위 말해서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것도 자기 책임이죠. 그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하면 100만 원 이익 날 줄 알았다. 그래 교통공사 했는데 실제로 뭐 감당 이 부분도 취소되고 뭐 이렇게 기존에 임금도 주게 되면 나는 50밖에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월드 쪽에 말을 하기 맞네요.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월드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 교통공사에다가 뭐 돈을 덜 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쨌든 근로관계는 그 월드인가 거기랑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교통공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거지. 노동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교섭을 하려면 사실은 월드랑 해갖고는 별 실익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거기서 공방만 오갈 뿐인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돼 뭔가를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순서를 어떻게 밟아 나가는 게 좋을지 이것도 좀 고민스럽긴 그래서 지금 하더라고요. 이 고민하시는 게 일단 연차 수당이 낮아지는 거 하고 네. 또 근로조건이 바뀌는 거 네. 이런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달라. 네. 원상회복을 안 시켜주면 우리는 지금 감담으로서 혜택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월드에 압박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저희가 그쪽 대표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서 저희는 지금 일단 저희 대원들은 일단 급여에서도 기본급이 한 20만 원이 까지고 급이 10대 이런 데로 붙었거든요. 네. 네. 기본급이 빠지니까 뭐 당연히 보너스도 빠져서 낮아질 거고 대금 낮아질 거고 거의 그런 문제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연차의 연항인데 연차를 저희가 이렇게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출근하면 근무 시간이 잡히는 게 원래 12시간 반인데 지금 12시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쪽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면은 옆에 같은 경우에는 연차 한 개 반을 떼고 나오는 야간 수당까지 그렇죠.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겠죠. 네. 근데 이 앞에 회사는 8시간만 했다.
8시간만 만 빼주고. 연차 하나만 빼고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가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차도 이 시간별, 그러니까 73시간의 그 시간을 다 까겠다는 식이에요. 시간을 다 까고 이제 나가는 이제 야간 수당도 제하겠다. 이런 분위기. 이게 원래 엄밀히 말하면 연차는 이제 내가 쓰게 되면 그 연차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6점 몇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뭐 연장이나 야간으로 버텼다면 그 시간은 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법 위반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게 이제 답이 안 그리고 나와요. 얘들은 그렇게 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는 걸 보는 거고 네.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안 해왔고 기존 노동 간행으로 그렇게 안 해왔던 것을 얘들이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다 하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회사에 그렇게 새롭게 취업된 개념이 아니고 고용 승계가 된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고용 승계라는 거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진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랑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근로조건을 제한시키는 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건 어쨌든 뭐 그 방향에서 저는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저희 감단,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무사님 말씀하실 때 원상회복을 하라 아니면 우리는 감단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이거는 이거고 음. 감단직 쓰기는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좀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될 이제 그게 없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감단에서 해체되면 네. 12시간 초과되는 거 다, 8시간 초과되는 12시간이면 다 연장 아닙니까? 네, 다 네. 일정으로 올라갈 거라고. 네. 그 다음 주유도 줘야 되고. 이거를 이제 이 업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용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교통공사랑 이렇게 투쟁하면서 이제 맨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감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입찰 금액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얘들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감단까지 이거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얘들은 사업 접겠다 이래 버릴 수 있고 네. 그래 되면 이제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차피 감당직이라는 것도 시간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저희는 기존 근로기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책임지 이제 달라. 이런 거를 이제 교섭에 하나로 일단 활용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교통공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런 업무 자체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려면 감단이 아니란 전제하에서 인건비라도 이런 걸 늘려라. 그래야지 근로자도 좋고 그걸 위탁하는 사업장도 좋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교섭을 자꾸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감단직의 이제 승인취소 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감단직에서 승인취소 확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업체와 교통공사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저것들이 알아서 할 문제긴 한데 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통공사 요구할 때- 입장에서는 네. 계약 입찰 금액 이거 이상으로 못 준다. 네. 이래 계속 수 그렇게 있고, 가능성이 그죠? 있기 있고, 때문에. 이제 얘들은 또, 얘들대로, 우리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지 그냥- 못한 인건비까지 주면서는 못한다. 올해는 이래 어쨌든 이거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그,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어쨌든 이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뭐, 그러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비난의 타켓이 교통공사가 돼버리면 네.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뭐 별도 예산을 다시 마련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제일 좋지. 그러면 업체는 업체대로, 그럼 이거 감안해서 조금 더 맞아요. 추가로 더, 그러려면 이제 업체랑 요 우리 조합이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생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면 저는 이제 기존에 받았던 근로 기준을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구를 할 건데 거기 오늘 대충 이사 만나서 오긴 했는데 그 이사가 하는 말이 일단 대표가 자리를 만들 테니까 대표한테 나한테 한 말 그대로 직접이 전달을 해라. 그럼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고용승계됐다. 너것도 고용승계 받았지 않느냐.
고용승계라는 거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되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이걸 일방적으로 닦으면 안 된다. 닦으려면 차라리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개념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들어지면 우리도 논의 보니까 우리가 감시단속으로 연장이나 이런 거 못 받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깎이는 것만큼 우리도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 방법이 생각대로는 아니에요. 이게 규모가 억수 큰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네. 노동부 입장에서 한 몇백 명이 된다 이러면 억수 부담스럽거든. 근데 10명 정도다 이러면 노동부에서 보고 이거는 일반적인 감시단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취소해라. 이렇게 바로 명령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노동부에서 어쨌든 사업장에 네. 네, 취소 권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령을 하는 건가요? 명령을 아니 그러니까 인가 취소를 하겠죠. 인가 취소. 그렇죠. 감시단속 인가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인가를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가 취소 물론 지금 담당자 혼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논의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인가 당시 때하고 지금하고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휴게 시설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탈의실에서 탈의실 있고 예, 그 휴게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감당이 되려면 실제로 이 경비 업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강도가 높으냐 안 높으냐 요걸 볼 거고 이 경비 업무 자체가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인지 아니면 뭐 경비처럼 뭐 좀 쉬다가도 뭐 이렇게 좀 돌아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이렇게 조금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지 이런 거 보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휴게 시간에도 일단 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휴게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체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감당의 승인 요건에 이렇게 쭉 보면 예.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해당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공연대 측에서 이런 식의 감시 단속이 어딨냐 이래 하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뭐 인가 취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뭐 현장을 한번 실사를 와라 너가 근로감독으로 와서 봐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단 현장 자체가 지금 저희가 낮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은 승강장이 고정이고 두 명은 이제 정문에 있으면서 한 분은 이제 순차를 들고 한 명은 그렇죠. 차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택배차 들어오든지 업무차 들어온 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이제 신문 좀 확인하고 뭐 기재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뭐 무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가 뭐 주말은 모르겠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못해도 30대, 40대씩 들어오니까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CCTV는 있긴 있지만 그걸 본다는 그것도 보면서 업무는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순찰도 돌고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당하는 게 이제 우리 아파트 경비라든지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도 감당이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밤에 그냥 보안을 위해서 소위 말해 도둑놈 들어오는지 뭐 이런 정도 또 화재가 나는지 이런 정도는 감당이 돼요. 예. 근데 밤에 계속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람들 이렇게 통제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감당이 되기 어렵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 이제 승강장, 그렇죠. 승강장. 예, 제가 볼 때도 승강장이 제일 크거든요. 승강장이 아침 새벽 6시 6분부터 저녁 00시 57분까지 이제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6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노조청에서는 이게 감당의 승인 요건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강하게 주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협상 카드로 일단은 현재는 쓰시고 그렇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제 네. 이런 거를 감당이 아니라 전제하에서 네. 교통공사가 네. 입찰을 받든지 네.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노조는 설계해야 되겠죠. 예. 일단 말씀하신 그 연차나 휴게 시간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대기로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크거든요. 네. 여기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것도 나갈 수 휴게 시간은 임금 안 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말이 휴게지 실제로 내가 뭐 자유롭게 뭐 잠을 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런 감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밥을 먹고 와서 또 현장에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나가서 그렇죠. 먹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대기 시간도 실제로는 분류만 해놨지 실제로는 근로 시간이다. 시간이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휴게는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회사 이사 측에 저희 휴게는 저희가 자유롭게 쓰겠다. 앞으로 이제 무슨 비상 상태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그건 형평상 그렇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형평도 좀 생각을 아니, 하시라고. 물론 휴게 진짜 비싼 상황 갑자기 불이 났다 이런 경우는 휴게 시간이라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도 계속 그건 힘들다. 대기를 해야 네. 되고 뭐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면 이거는 휴게 시간에 대한 이제 다툼도 충분히 생기죠. 그렇죠. 근로 시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주장을 하니까 그때 다시 내뱉다는 답은 그럼 나와서 근무한 시간만큼은 이제 수당을 쳐주겠다. 거기 말이 되냐고. 그럼 이제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부분도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뭐 나와서 우리가 뭐한 30분 40분 뭐 업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은 몇 시부터 합니까? 야간은 4시부터 4시부터. 7시까지. 다음 날. 4시부터 아니 새벽 오후 4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예, 아침 7시까지. 그 저희한테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이 운행 안 되는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지하철 예. 운행하는 시간이 네. 00시 57분부터 00시 06시 6분까지. 한 6시간 정도 된다니까, 그죠? 그 그 그 시간이 안에 저희 3명이서 돌면서 휴게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한 명은 좀 일찍 쉬고 그 지하철 운행이 안 되는 5시간 20분 정도에 또 2명이 휴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에만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주야를 계속 예, 한다 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이 월드 규모가 큽니까? 지금 저희 합쳐가지고 한 170명, 180명 될 건데. 다른 데도 인물 많이 하겠네요. 네. 주로 어디 합니까? 지금 아파트 많이 하고. 울산하고 아파트하고 강공서, 그렇죠. 뭐 강서구청, 오늘 이야기 드린 강서구청, 동래구청인데 그건 아마 저 청소 쪽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밤에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감단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게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 스스로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공사 이런 데는 안 해보니까 그 자기들은 당연히 이거 경비니까 똑같겠지 이렇게 접근했을 수 있는데 특수경비는 처음일 수 있을 것 그렇죠. 특수경비는 울산 쪽에 국동유한가 해가지고 거기 한 군데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수경비 저희하고 시스템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임금 자체는 저희하고 한 40만 원 차이가 나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높게 주겠죠. 아니 저희 낮게. 지금 낮아요. 저희도 낮게 그럼 거기도 이제 뭐 그냥 밤에만 경비를 한다든지 주주제가 똑같은데 거기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기업이다 보니까 세금을 그냥 아예 나올 때부터 싸게 그냥 또 거기 유아 쪽은 정문만 지키지 저희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열차나 이런 그렇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출입하는 사람들 예. 왜 오셨냐 뭐 하냐 이런 예. 것만 기름 보는 것뿐이지. 실로 온 차들 그렇죠. 확인하고 그 순찰만도 끝이거든요. 같아요. 시간 정해진 시간에 순찰만도 끝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열차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또 뭐 이렇게 열차에 뭐 타고 들어오시는 취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뒤처리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저희는 또 큰 게 하나 들어오는 취객을 또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열차 막 저녁 밤 시간에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승객들을 다 안전하게 이렇게 내보내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안평역에 다 내려야 되는데 저희 기지까지 수리해서 그냥 잠들어서 그런 오시는 사람들 분들, 이전에 예, 또 모르고 오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또 감당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아니 자기들도 어차피 특수경비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뭐 감당이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는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갖고 하면 되고 아까 말대로 이게 고용승계라는 게 참 업체가 바뀌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체결 안 한 사람은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라 됩니까? 이게 고용성계라는 관행이 아예 없거나 이랬을 때 문제고, 여기는 고용성계 관행이 확실히 있고, 또 교통공사는 계획 체결할 때 고용을 승계하기로 이미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도.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용승계라는 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면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재량이 큰 거라면 임금 깎을 테니까 누구 그래도 할래 하면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재량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교통공사와의 그 계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기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본 근로급여 그 산정된 거 보면은 작년은 306만 6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306만 원 더 맞춰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큰 차이를 안 주고 내부적으로 기본급을 깎아버리고 식대료 갖다 더 보니까 20만 원을 줘버리고 뭐 이게 보너스 같은 것도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야간 수당을 또 약간 올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연차를 쓰게 되면 빠진 야간 수당도 훨씬 많아져 버리고 또 연차 개수도 2개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개 연차를 가지고 1년을 해야 되는데 야간을 4개를 써버리면 저희는 끝이 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연차는 보통 하루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업체는 그냥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너무 그 갈래가 재작년 회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연차 1개 반 떼고 야간수당 빼고,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바꾼 게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연차 하나씩만 빠지게끔 연차 했거든요. 하나. 네. 단협은 없죠? 인제 가입.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하면서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지. 만약에 단협이 있었다면 이제 고용승계된 단협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얘들은 우리는 그때 그랬는 걸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근로조건 이거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다시 교섭 체결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회사 입장은 자기는 받은 만큼에서 저희가 돈을 더 투자해서 월급을 낮춰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작년보다 보면 낙찰금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쪽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른 소식이긴 한데, 이제 계속 뭔가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그냥 1년이야 지금 어쨌든 1년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싸움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지, 또는 이제 3월달에 이제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교통공사하고 테이블을 그렇죠. 만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교통공사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렇죠. 감단직 문제라든지 그다음 지금까지 해왔던 뭐 좀 불합리한 그렇죠. 계약 설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바꾸어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앞으로 교섭은 무조건 그 교통공사랑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네. 일단 교통공사도 압박하고 네. 여기도 이제 해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기존을 유지하는 쪽으로 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저도 다음 주에 근데 근본적인 거는 교통공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고용하게 하든지.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이번 달 안에 일단 그걸 마무리 짓고 싶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하여튼 감단직이라는 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니까 그전에라도 저희가 받으신 기존의 근로조건은 다 받으면서 저희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이게 좀 회사하고 얘기가 잘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노동청의 뭐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할 수는 있죠, 충분히. 네. 다툼이 있죠, 충분히. 나중에 이제 그렇죠. 그 두 가지만 봐도 어쨌든 야간 휴게 시간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연차 일수 시간 계산하는 거라든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네, 네.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무효다를 주장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경된 게 무효다. 합의 없이 이미 우리 고용선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하고 있죠. 그럼 그 전에 해결했어야지. 이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조건하고 동일하게 쳐줘야 된다. 우리가 합의를 안 해줬다. 요게 첫 번째 주장이 되겠죠. 네. 그 두 번째는 어쨌든 휴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법적으로 온전하게 못 쓰고 있다. 이것도 근로시간이니까 이 부분도 임금 체불이다. 임금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감단도 취소해달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일단 뭐 저희가 뭐 위원장님이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조건으로 이야기를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는 쓸 수 거죠. 있는 방안이 많다.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거는 다 그거 뭐고 한번 노동부를 통해서 확인 받아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근데 뭐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나 파국을 하는 거 원치 않으니 그렇죠. 그것도 이런 부분 좀 더 양보하고 네, 원활하게. 이렇게 하면서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교통공사를 좀 압박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 팀으로 가자 이래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처음 가서 보니까는 이게 대략적으로 봐서 이제 얼핏 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교통공사랑 뭐를 하나 타고자 네. 터고보자 이랬는데 막상 터고 보니 네, 맞아요. 자기들 별로 남는 게 없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남기려면 결국 인건비를 손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럼 생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이번엔 별로 안 남아도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 다음에 할 때 재계약 할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이렇게 힘을 쓰겠다. 그 교통공사 압박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싸우자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밟고 다른 사람이라서 뭐 쉽게 잘 안 되겠지만 이제 공공연대가 같이 있으니까 아마 긴장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그리고 그 혹시 부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교통공사의 부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는 비상계획부라는 부서에서 저희를 관리를 하는데 비상계획부. 예, 비상계획 관리를 하는데 비상계획부는 회사에서 교통공사에서 내려준 예산으로만 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처음에 집행한 부서가 있고 그걸 실행한 부서가 있거든요. 보통 잘은 모르지만은 그 부서는 뭐 경영지원본부 산하의 뭐 충무부에서 보통 세팅을 할 거고 뭐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할 건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비상계획부라는 이야기해봤자 비상계획부는 내려준 예산으로 그렇죠, 집행을 그렇죠. 못하니까 이런 상황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비상계획부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도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고 그럼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부서를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저희 앞에 있던 저는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외주업체, 뭐 하청업체 관리 감독해주는 그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이쪽에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서라고 돼 있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경영지원실이나 인사팀을 이제 누르는 거죠. 뭐. 근데 보통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하기보다는 이제 교통공사와의 싸움은 사실 공문으로 이제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필요한 내용 저희 노동조합 차원에서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교통공사에 이런 근로조건을 이렇게 입사받은 데서 우리는 고용승계가 되고 고용승계의 전제는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걸로 인식했는데 바뀐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 이게 맞는지 누구가 한번 체크해달라. 이렇게 하면 자기들 공사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공사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작년과 똑같이 좀 해주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뭐 좀 싸움은 방식이니까 이제 공연대하고 전술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오늘 궁금했던 점은 정리해온 게 딱 그 부분이니까 꼭 해가지고 간단하고 나누는 게 상당히 같이 잘 얘기하시면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